긴장 좀 푸세요. 긴장 좀 푸시고. 일단은 이 집으로 둘러 지금 대주님 계세요? 아니요. 안 계시죠? 혼자 계셨죠? 근데 지금 이 집으로 둘러보면 아직까지의 내가 남은 내가 아직까지 다 풀지 못한 숙제들이 너무 많은 집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엄마 또한 어찌 보면 내가 조금 고력을 겪어야 되는 사주,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는 더 원래는 앞서가야 되는 사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일찍이 성공해서 내가 남들보다 일찍이 좀 자리를 잡고 내가 좀 내 꿈도 좀 빨리빨리 펼쳐가면서 좀 그러니까 급해진 거야. 급한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너무나도 많고 내가 남들 하는 것만큼만 따라가도 괜찮을 텐데 지금 좀 그 생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높다 보니 내가 고력도 많이 겪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가야 되는 사주긴 한데 지금 내가 이 풍파를 맞은 지도 한 30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부터 내가 20대 초년 생활부터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사는 것만큼 따라오는 것도 없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도 않고 답답한 마음에 한평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겠다 싶었는데 또 한 번 무너지는 일들이 또 생겼대요. 그렇다 보니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엄마가 내가 이제 조금 포기하는 듯한 많이 내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어요. 한평생 내가 살면서 눈물이 마를 새도 없었고 좀 자신감 하나로 살아왔었는데 옛날에는 자신감 하나로 살아왔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자신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답답한 거 좀 털어내요. 좀 많이 그냥 힘들었었고요. 혼자 된 건 사실 아무도 이제 주위에 몇 명 빼고는 어찌 어른들도 모르시고 애들만 알고 있고 미국에 있는 동생만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제 선뜻 집에 엄마 아버지께 말씀을 못 드린 게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갖고 혹시나 싶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거고 또 알면 좀 난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 나도 보니까 몇 년 전에 엄마하고도 많이 싸우고 아버지 안 좋으실 때도 많이 싸웠는데 이제 엄마 말씀이 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랬었어요. 나도 힘든데 내가 의지하지 말라고 나도 너무 힘들다고. 근데도 제가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한테는 자꾸 그렇게 하고 애들한테도 하는데 애들 아빠한테는 그게 안 돼서 헤어지려고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원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혼자서 살아가는 사주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없진 않아요. 배우자도 없지 않고 내가 차라리 내가 일찍에 내가 뭐 내 일적으로라든지 좀 이렇게 풀어먹고 살았으면 엄마가 조금 그나마 덜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결혼해도 30 후반 40 초반 이렇게 40이 조금 넘어서서 결혼했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엄마도 좀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격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많이 좀 버거운 삶을 사셨고 어찌 보면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사주팔자를 가졌기 때문에 남들은 자꾸 나한테 의지하는 그러니까 가족들도 나한테 자꾸 의존적인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나는 이제 남자들이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이 때문에 그렇게 나도 책임감 있게 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족들이 나한테 의존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거든요. 나를 조금 안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고 나도 여잔데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둘러보면 엄마한테는 지금 가진 운이 별로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내가 보이는 게 없어서 찾아왔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내가 너무 버거운 것도 너무 많고 근데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거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가족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해줄게. 나는 이 정도 선 지나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물론 누군가 아프고 아프고 내가 또 챙겨줘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 선을 너무 지나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삶을 좀 되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 찾아오셨다는 말이 나와요.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제는 나도 조금씩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이제 들어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엄마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네. 어떤 네. 쪽에 하세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원래는 엄마 일 쪽으로 보면 내가 좀 프리랜서처럼 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직업들이 제일 잘 맞아요. 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똑부러지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내가 어찌보면 좀 완벽주의자인 거야. 좀 완벽주의자라 그게 또 성격이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조금 손을 대기보다는 한 가지 분야에서 좀 가지를 뻗쳐서 할 수 있는 직업, 그런 직업들이 제일 잘 맞고, 직장이 이게 어떤 쪽으로 지금 다니시는 거죠? 카메라,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기능 테스트하는 곳이요. 아, 카메라 기능 테스트. 다 완성된 거를 하시는 거죠? 딱 카메라 모양 자체가 완성되면 그걸로 이제 장비에 넣어서 기능을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이제 필요한 곳에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걸 각 이제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쪽으로 다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업이 엄마한테 잘 맞다는 소리는 사실 못 하겠어요. 네. 잘 맞다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생계적으로 들어간 직업같이 보이거든요. 40대 초반에 운이 한번 왔었어요. 40 초반에. 이때도 요 직장 다니신 거예요? 네. 40, 40, 41, 42 이때 엄마한테 뭔가 운기가 바뀌어라는 게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좀 지나치고 이때 뭔가 같은 다른 상황들이 좀 겹쳐진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좀 선택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내년 엄마가 52까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뭔가 운기가 또 다시 한번 바뀌는 시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 사주에는 내가 초년에, 그러니까 40, 41, 42 뭐 이런 식으로 55, 51, 50도 이때 엄마가 운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마음이 조금 내가 뜬 것 같고 자꾸 마음이 이렇게 자리가 안 잡히고 생각도 뒤숭숭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에 보면은 엄마가 뭔가 직장 이동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보이지 않지만 내년에 음력달로 3월달, 4월달쯤 되면 엄마가 뭔가 이동하라는 것이 보여요. 근데 이 이동수가 직장의 이동수보다는 이제 뭔가 내가 안정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이동하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게 부서라는 게 좀 따로 있어요. 있는데 거의 움직이지진 않아요. 지금 이동수가 들어왔을 때는 엄마가 이동을 하셔도 괜찮다는 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한번 옮기는 게 낫다는 소리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직장의 문제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집은 제가 지금 집을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내년에 옮겼어요. 내년에 이제 그 계약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동수가 한 번 더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터자리도 엄마가 들어가가지고 별로 편한 걸로 난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년 되면은 조금 운기가 더 상승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조금 움직이시다 보면은 내가 운기를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다. 지금과는 3, 5달로 운기를 이제 맞이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직장보다는 내가 뭔가 편히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이게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조금 다른 곳을 조금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요. 나만의 공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하나씩 뭔가 변동이라든지 변화가 자꾸 시작되는 시기가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움직이고 싶고 자꾸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정리된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엄마 또한 이제 흔히 말하는 조상바람, 그런 바람들을 많이 안고 사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눌러갈 건 눌러가고 내가 닦을 건 닦아가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사주가 맞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는 뭔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 내후년에 들어와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 3년 정도 동안 되게 많은 변화들이 좀 일어날 거거든요. 내가 40 초반에 잡지 못한 운들은 이제 50대 초반에 어느 정도 이뤄갈 것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직장에 대한 것도 엄마는 그냥 하나를 하게 되면 좀 두려움이 많아요.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안정된 것은 되게 잘해. 익숙한 것은 잘하지만 내가 새로운 것에는 하면 잘하는데, 이거를 알아가면 잘하는데 알기까지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내가 자리 잡을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가올 것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다고 해도 내가 뭔가 성과를 낸다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근데 이 직장에서 조금 구설수가 조금 올 하반기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예. 직장 내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올 하반기쯤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때 엄마 좀 잘 피해 가셔야 되는데 이때 엄마가 연류가 된다면 아마도 내가 조금 좀 많이 힘들 거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올 하반기에 내가 직장에서 뭔가 편치 않은 소리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엄마가 조금 미리부터 이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조금 더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그래도 조금 눌러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은 이 직장이 2년 정도밖에는 더 안 미치거든요. 2년 정도밖에 더 안 미쳐서 엄마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내가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보세요.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원래는 의상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하다가 중단을 했었고 옛날에는 그 처음에 지금은 애견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갖고 애견 미용? 애견 아니에요. 처음에 애견 옷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의상 디자인인데 강아지 네. 쪽으로도 그러니까 집에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못했었고 나머지는 다르게 크게 생각을 해본 게 없는데. 근데 디자인 쪽으로는 지금 가기엔 조금 늦었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고 이제 직장에서의 운보다는 조금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이게 내년 시기에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많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좀 밀어닥친다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다 내려놔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가 시작되더라도 인간관계의 고통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올 하반기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로 내가 이제 직장에 대한 운기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변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내가 옳은 직장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내 장사를 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는 또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자꾸 하시는가 봐. 자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봐. 근데 지금 나이에서는 좀 늦은 감은 없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머리가 남들보다 좀 뛰어난 머리가 있대. 그리고 사람한테 상대를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능력들도 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닐 때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불편하고 뭔가 재미도 없고 그냥 이유 없이 다니는 것처럼 이런 생활이 반복되지만 내년에 뭔가 이제 내가 스스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게 되면 엄마가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생은 올 하반기 되면 끝난다. 네. 올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정리될 건 다 정리될 거예요. 운기가 바뀌면서 이제 나한테 조금 사람들도 정리가 되는 시기가 오면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을 왜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좋은 걸 얻는 것도 있지만 자꾸 안 좋은 거 나쁜 거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시기 때 올 하반기 되면 좀 많이 복잡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정리됨으로써 복잡함으로써 아마도 얻는 것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올 하반기 되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정리될 거 정리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재밌는 일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내가 편하진 않지만 내가 조금 삶의 여유를 느낄 수도 있고 좀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삶이 재밌어야 되잖아. 여태 사는 게 재미가 없었잖아. 스펙타클하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 내가 굴곡도 어느 정도 잦아지는 시기가 내후년에 와요. 지금부터 딱 2년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2년이라면 어찌 보면 좀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살아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 의존하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 힘들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많이 이렇게 눌러갔답니다. 엄마가 어느 정도 누를 줄도 알고 그러면 이제 내가 꿈만 꾸면 되겠네. 내가 내 할 일만 찾으면 되겠네. 내가 이제 살면 되겠네. 그 소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참 이 돈이라는 게 없어서도 안 되지만은 있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이 내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엄마가 52 되면 이제 내가 운기가 완전 상승이 되면서 네. 남들보다 갑자기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되면 좀 거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엄마한테는 이렇게 차분한 면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손바닥을 뒤집어 보면 확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 예. 우쭐우쭐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 잘못되기 시작하면 엄마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되고 내가 계속 52를 계속 반복하는데 52 되면 엄마는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기를 좀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아. 엄마는 지금 아무 감이 안 올 거예요. 예. 이 말 하는 게 내한테 이런 운이 있나? 나한테 있나?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뭔가 진행되는 속도가 조금 빠른 듯이 보이고 내가 작년부터 뭔가 정리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직 정리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정리할 것들 그리고 내가 새롭게 드릴 것들 그리고 변화되는 시기를 엄마가 조금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정리되면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럼 아버지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3년 잠시만요. 아버지 음력생일 아세요? 음력생일 5월 17일.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대답을 해주셔도 돼요. 엄마 얼굴 안 나오니까. 아실까봐. 사실은 엄마 아버지는 이제 10년 전에 미국 갔다 오면서 그때도 좀 안 좋아서 미국을 갔었거든요. 네. 그때 갔다 오면서 종교를 바꾸셨어요. 아버지는 아까도 제가 조상바람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아버지는 원래 명이 사실 그다지 길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공을 들이면서 명을 이어가셔야 되는 분인데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 많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이제 아버지께서도 조금 건강이라든지 이런 기력이 또 많이 쇠약하실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그래서 올 하반기 되면 좀 내가 힘든 일이 아까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직장 내에서 한꺼번에 좀 겹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가 안팎으로 조금 내가 힘든 일들이 좀 생길 거예요. 근데 참 냉정한 말이지만은 본인이 살려면 정리가 되는 게 좋긴 좋아요. 하지만 아버지 또한 많이 힘들게 사셨거든요. 네, 아버지도 많이 힘들게 사셨고 그래도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해보단 내년이 조금 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내후년에는 사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조금 고비를 잘 넘기시면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건강 쪽에는 지금보다는 나으실 것으로 보여요. 내년에는 조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내년에 음력으로 한 7월, 8월 음력으로 7월, 8월 중순까지는 좀 고비를 많이 겪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상하게 애들 아빠하고 사실은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왜 정리하시려고?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 있다가 끝날 무렵이 되면 계속 사람이 생겨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나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숨 쉴 공간은 하나씩 딱 주어져요. 완전 다 죽이진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다.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운기가 안 좋을 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좋은 거 내가 얻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꾸 내가 누군가 옆에 들어온다. 힘들잖아 상황들이. 그럼 내가 숨 쉴 공간 하나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엄마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건 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융화가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되고 이런 것도 사실 뭐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고 대화가 되고 그래도 엄마가 숨 쉴 공간에 있잖아. 그냥 사람 들어오는 게 싫어요. 싫은 거는 아닌데 이번에는 갑자기 두 사람이 한꺼번에 그러고 그 전에 사람은 거의 2년 넘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이 힘들다고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완전 힘들다 연락 끊어가지고 서운했어요. 사람은 네. 엄마 주변에 사람이 없진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살 수 있었던 힘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거든요. 엄마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엄마는 좀 일어나기 힘들어요. 살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얻을 것도 있다고 이 말을 반복하냐면은 엄마가 주변을 둘러볼 새가 사실 잘 없어요. 그냥 내 하나를 생각하기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분명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사람이 떠나간다는 거는 그 사람이 서로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조금 내 마음을 이해를 해주지 못했을 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조금 떠날 수가 있잖아. 한꺼번에 두 명이 들었다 해서 내가 그거를 보고할 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더 잘 맞지 궁합은 봐드릴 수 있어요. 생일을 확실하게 잘 생일은 몰라도 되고 네. 나이랑 성만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은 76년생 김씨고요. 아, 능력 좋다. 연하네. 성이 어떻게 돼요? 김. 또 한 분은요? 한 번은 그때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5월 24일이었던 것 같은데 생일 몰라도 나이랑 성만 알면 돼. 74년 네. 장씨. 이래 연하만 이래.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아까 내가 남자 사주라 했었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조금 안고 가야 되는 게 많다고. 가족들도 그렇고 내가 나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리신 분들, 나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조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48보다 46이 나아요. 이 궁합적으로 보면 48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잘 맞다기보다는 안 맞는 쪽이 저는 조금 더 많이 치우치는데, 이분은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냥 안 맞아요. 안 맞고 엄마가 이분을 만나신다면 엄마가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 수 있는, 내가 더 힘들게 살 수 있는, 기운이 그렇게 좋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46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다지 좋진 않아요. 올해 기운으로 봐서서는. 근데 이분이 근데 나 둘 다 아닌데. 제가 봤을 땐 둘 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꼭 만나셔야 돼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밑에 그 전에 2년 넘게 만났던 사람은 죄송해요. 그분도 한번 봐주시면. 예. 제가 봤을 때 이분 다 엄마하고 연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둘 다 만나셔야 되나 좀. 지금 48 같은 분은 이분은 사주도 되게 높거든요. 사주 되게 높고 둘 다 사주도 높은데 48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분은 내후년 되면은 엄마랑 좀 괜찮겠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 두 분 다 저는 별로 모르겠어요. 2년 그분 좀 말씀해 주세요. 73년 네. 임씨. 이분하고는 작년, 재작년. 이분하고는 재작년에 이미 운이 없는데 끝났는데 연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엄마가 말씀하신 남자가 제가 딱 좋다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조심하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내가 조금 마음 편하려면 네. 그냥 그냥 진짜 뭐 이렇게 사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 마흔여덟이 괜찮거든요. 친구처럼 지내기. 네. 근데 내가 뭐 이 사람하고 정말 내가 연을 맺고 이런 걸로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나마 이 49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우자로 이 연은 그래도 들어오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분 자체와의 인연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길진 않아요. 사실 그 사람하고는 서로 약속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배우자로 연은 있는데 이분하고 연이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많이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 엄마가 좀 많이 생각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냥 지금은 다 정리를 하고 그냥 내가 친구처럼 네. 그렇게 대화 상대로는 상관이 없어요. 대화로는 아마 46보다 48 이분이 더 잘 맞을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와 정말 연을 맺고 만나기에는 조금 많이 부딪히는 것이 있다. 비슷해요. 비슷해서 대화는 잘 될 거예요. 48 이분하고는. 엄마랑 비슷한 부분도 많고 성격도 어느 정도 잘 맞고. 근데 정말 이게 두 분에서 같이 합을 봤을 때는 안 맞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조금 내가 정말 편하게 내 할 거 다 하면서 네. 신경 안 써도 그냥 내 옆에 있어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46도 괜찮아요. 이해는 가세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제 성격을 조금 하면은 약간 집착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네.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 가족들이 나한테 의존적이게 되면 나 또한 누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어릴 때부터 내가 자라왔던 환경 거기서 예를 들면 가족들이 의존하는 가족도 있을 거고 지배하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방임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의존하는 가족 속에서 살았단 말인 거지. 그러면 내가 집안에서 내가 챙겨야 될 게 많잖아.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챙기면서 살진 않아요. 이렇게 강하게 내가 살다 보면 내 마음 한켠에 눌러놨던 마음 한켠에는 의존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받고 싶고 그게 제일 크다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누군가가 들어와요. 왜? 나도 모르는 내면에 잠재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마가 너무 밀어낼 필요도 없고 너무 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무던하게